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원혁철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금일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좌우가 됩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과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 기업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증권사죠. 그래서 위탁매매, 자기매매 등등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그리고 브랜드 평판 2위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었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그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좀 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었죠. 일단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가 1차 세미나였거든요. 금융위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이제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어서 6월쯤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라고 했죠. 이 공개된 방안에 좀 따르면은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데요. 이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이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그리고 소통까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또 매년 우수 기업에게 표창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업들의 공시 같은 경우 이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소액 주주 권익을 위한 정책, 즉 기업들에 반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4월에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좀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이 배당 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이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민주당도 이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국힘이 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는데, 최근 이 2월부터 시작한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모습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으로는 단기 이평선인 1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10일 이평선 이 부분이 좀 지지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1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이 장기 이평선이 24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되면서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된다면 지지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겠죠.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별 매매 동향 함께 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 오늘 기관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일 금융주 대부분이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기업 밸류업 정책을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지금 개인들의 한 달간의 매수세가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기관이 이 매물을 좀 받아주면서 상승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